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30년 동안 같이 위안부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갔나 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네. 아유 이게 아니고 다른 게 자꾸 나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재용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용TV 시즌2 그 첫 번째 J 인터뷰 녹화를 시작합니다. 재용TV 1 시즌 1에서도 나오셨었어요. 그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사 여성 인권 운동가 여성 인권 운동가시죠. 이용수 할머니 모시고 오늘 재미난 얘기 그리고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할게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오전에도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하던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LA에서 참 외국의 말도 통하지 않는 학생들이 예일대 학생이었죠. 오늘도 어머니 말씀 드리려고 예. 이 친구들이 그 화상 그 대화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리허설을 하셨다고 얘기하시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학생들이 정말 관심을 두고 여러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시대가 좋아가지고 멀리서 그렇게 하는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예, 예.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캔 스피커잖아.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예, 오늘 예. 이렇게 이제 이용수 할머니 특별히 이제 제 인터뷰 첫 번째 예, 예.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예. 예, 이 어머님하고는 아주 오래 전에 네네. 양 어머니 또 양아들로 그렇게 네. 이제 서로 인연을 맺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달에 어머님 정말 그 안에 그 모든 대한민국 모든 그 시민운동 단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던 아주 엄중한 지점을 주셨죠.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차치하고라도 네. 그걸 갖다가 있는 말 없는 말 오만 말 다 그러니까. 못해갖고 네. 오히려 어머님을 인격적으로 좀 모욕을 주는 그런 거 처사가 없나. 또 이 외국 거구가 아니고 네. 외국 세력들 누군지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면서 네. 참 어머님 건강도 참 걱정돼. 우리가 재용TV 우리 가족들도 정말 어머님 건강을 제일 먼저 우리가 맞습니다. 걱정을 해줬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 전에 또 어머님 잠시 배울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건하게 세계적 건강하죠. 여성 네. 인권 운동가시자 네네. 평화운동가로서의 네네. 면모를 유지를 하시면서 그 이전보다 더 참 강력한 그런 의지를 필요하시는 거고 제가 참 마음이 참 그랬어요. 뜨거워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머님 모시고 저 혼자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용TV 그 모든 그 구독자들 어머님 건강하신 모습도 좀 뵙고 또 어머님 앞으로 계획하시는 그 일들 그것도 우리가 동참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해야죠. 꼭 해야죠. 직접 다들 들어보시는 게 더 좀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려 하는 생각으로 어머님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 나눌 때 정말 열정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이용수 할머니를 봤고 지금까지도 계속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되게 막 오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9일에 할머니께서 이제 그 옛날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평화의 소년상을 깜짝 방문하셨어요. 하시면서 그 소년상 지킴이 활동을 해온 그 단체가 있었죠. 반일 반아베 청년 학생 공동 행동 격려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 방문하신 이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가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네네.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저희들이 돌았어요. 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네. 예.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왜 여기 앉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거기 이제 소녀상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오라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해요. 저 사람들 누군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막 이거 소녀상관 반대하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외국 세력. 이상하다. 저 사람들 왜 반대를 왜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 저를 지키고 앉아가지고 한다고 그래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어? 네, 네. 그 학생들로 네. 해치려고 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막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런다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왜 반대하지? 아무리 할 일이 없지만은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싶은 게 네. 어쨌든 간에 고생하니까 네, 네. 말도 하지 말고 그러거든. 막 큰 소리 딱 쳐놓고 예, 예. 예. 왜 당신네들 뭔데 너가 뭔데 예. 너는 어디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가라고 내가 그러니까요. 이래 그거 했는데 그거하고 참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예. 어머님이 네. 6월 24일 날 네, 네. 서울에서 정기 수요 집회가 그쵸. 열렸었거든요. 네, 네. 이때만 그 어머님이 이제 가시기 전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거부 세력이라고 하는 그 외국 세력들 이 사람들이 23년간 이어져 왔던 그 수요 집회 장소를 선점을 했어요. 이런 제 얘기. 선점을 뭐 네. 법적으로 이제 먼저 신청하니까 어쩔 수 어쩔 수 없는 없이 건데 그러면서 알면서도 했구나. 이 사람들이 소녀상 뒤에 네. 우길기를 막 설치를 에헤이, 하고 미친놈. 이러한 막 그 저지하는 이런 거 현장에서 그런 거 소동이 있었고 근데 이 거부 세력들이 이 수요 집회 장소를 그 빼들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따냈다. 앞으로 5.18 또 4.3 5.18가 뭐 광주 민주주의 그 운동 아닙니까? 이런 현장에도 가고 우리가 법적으로 먼저 선점하자 장소를 이런 얘기를 막 부르짖고 참 그 없다는 그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예? 진짜. 우리가 거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나는 매국 그거보다 세력이죠. 더 안 해.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친일 찬양 범죄 처벌법 같은 거 이런 거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잡히들어갈 사람들 그런 거 정말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 자유연대 하는 단체하고 네. 비교해서 그런 거 거부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 그죠?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일하는지 그 자금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꼭 해야 될 것 만일 같아요. 일본의 거부 세력한테 돈 받아갖고 이게 한다 그러면 네. 이거는 다름 아닌 진짜 국기문란이고 내란죄에 해당해요. 맞아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머니 거리 가셔갖고 그날 그 격려를 해주고 그 청년들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소녀상을 이 거부들이 옮겨갈까 싶어갖고 또 훼손할까 싶어갖고 거기 자기 몸을 쇠사슬을 묶고 소녀상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참 눈물겨운 현장을 어머니는 뭐 그냥 가셨다 가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어머니 그 정말 사무치는 고생하셨네요. 마음이 저절로 글로 이끌어져서 그래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청년들 너무너무 큰 힘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렇죠. 할머님의 그 열정을 그분들도 안 배웠겠습니까? 그죠? 정말 진짜 아베반도 못한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작년에 그 위안부는 내춘이다라는 그 말을 이상한 그 할아버지가 있었죠. 그 연세대 류석춘이란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되겠나? 인간이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본 구구 매체를 기관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주장을 되풀이하고 또 강제징용도 돈 벌려고 간 거다. 근데 뭐 강제징용이냐 막 이런 주장을 했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유석춘이란 인간 같나? 이 교수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도 유춘, 이영훈 뭐 이런 적자들 얼마 전에 고소 고발을 하시고 했는데 어머니 한 말씀 좀 사람들, 해주세요. 이런 교수님들한테 택도 없는 참 소리 아니에요. 묻는 것도 어머니 인간들한테. 업장이 무너지실까봐.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네.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디서 사람들 수사했는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 조금 해야 돼요.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예. 사람도 아니에요. 네. 사람도 거의 아니에요. 네. 교수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따구 행동하는 거는 이게 무엇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해봐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해봐야 돼요. 감정 해봐야 된다. 해봐야 돼요. 예, 맞아, 해보면 맞아. 예. 제대로 안 감정세는 나올 아니에요. 거예요. 원정세 이룰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왜냐면 네. 교원애를 네. 이해를 좀 가야 해줄까? 된다고 생각하고 예. 검사부터 먼저 받아라고 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만나면 한번 할게요. 할아버지 검사 좀 받으시고 있어. 저 이름 알아요. 이우연이라고. 음. 일본 돈 받아갖고 유엔의 그 인권위 정기회의에 참석을 해갖고 뭐라고 했노? 기억납니다. 일제 시대 때 징용당한 사람들 월급 충분히 받았고 맞습니다. 전쟁하는 내내 정말 참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미친 거 아니에요?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갖고 네. 그 사람 그 한국 대표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보니까 일본 거구단체 돈 받아갖고 한국인으로서 거의 참석해갖고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발표를 해요. 아, 진짜 짱난다. 이런 사람들 어머니 말씀 맞다나 네네. 응? 정말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되고 받기 전에 네. 일단 철창에 넣어갖고 네. 그냥 뭔 짓을 저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아무것도 대상 못하게. 같아요. 맞아요. 참.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이 나이 먹도록 그 교수로서 네. 예. 학생들 가르치는 거 어떻게 예.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것도 연세대 그죠? 그 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맞아요. 없는 돈 데려가면서 맞아요. 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다녔는데 그런 역사를 배우고. 그런 역사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예. 이런 사람한테 교육받았다니 이 학생들이 부모님이 네.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그 이혼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지금 고발을 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발 딛고 서는 자리가 없는 대한민국에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절 좀 바꿔서요. 지난 3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님을 만나셔서 제안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만나셨죠, 이 내용. 이 자리에서 수요 시위 방식,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칭,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역사 교육 이런 많은 것들을 제안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할머니께서 간단하게 할머니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난영이를 간 사람은 네. 자기가 이사장이라 그러면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만났으면 제가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네네. 그리고 5월 7일 날 제가 기자회견을 처음 했죠. 네. 유족회의 최홍사이라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할머니 최홍사이가 가는 사람이 비례대표에 7번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윤미아이가 그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비례대표 못한다. 자기 없다. 그러면서 거기를 자기가 윤미아이가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같이 윤미아이 대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기자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제가 기자님들을 모르니까 그 유족에 있는 그 채용사회를 가는 사람한테 네. 기자님을 몇 번 좀 네. 소개해두고 그러니까 그 기자님들을 그냥 보내고 하면 자기가 같이 오시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전에 유미아이한테 제가 3월 30일 날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러면서 걸어서 유미양 씨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아니지 않나. 30년을 같이 했는데 어쩌면 일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도 안 하고 국회의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이해 못 하겠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러면 30년 같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내 배거치고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하는 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더니 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해보고 내일 아침에 31일 날 3월 31일 날 기자 한 사람 들고 내려오느라 했는데 한참 있더니 그럼 기자회견 하세요 했어요. 한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신문을 보니까 9,400명을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들여가지고 병을 다 고쳐줬잖아요. 외국에 있는 예, 예, 우리 국민들. 데려와서, 예. 예. 뭐 좋아가지고 그 병을 고쳐줬어요. 이렇게 험한 거를 막 일본에서도 가고 미국에서도 가고 막 가요. 아이고 한국의 대통령 너무너무 말지 참 대단하신다고 하면서도 예. 칭찬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신 나인데 이때에 내가 이걸 기자회견을 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존경해요. 네. 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 어려움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이 기자회견을 안 하진 않는다. 하는데 좀 멈춰 놓는다 하는 얘기 내가 분명히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 끝나고 저 번째 끝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내가 문재인 대통령 도우려 그러면 뭐 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도우려 그러면 그래서 그걸 멈춰 놓고 그러면 최웅사를 간 사람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기자회견을 하진 않는다. 준비를 해놔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멋대로 제 기자회견을 해버렸네. 해버렸네. 어머님은 해놓고는 그 이튿날 유미아이가 가는 할머니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서 유미아를 욕을 했는데 내가 이제 유미아를 욕을 했다고 이렇게 그 해놓고는 또 아니라 그러고 기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근데 기자회견을 하진 않는다. 그렇게 준비를 해놔라 했는데 이 사람들 해봤거든요. 맞네, 맞네. 선거 끝나고 7일 날 하고 또 7월 6월 5월 25일 날 하고 했는 거 제가 하나도 썼는 거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만 저는 왜 30년 같이 하다가 네가 이거 해결도 안 주고 네가 가는 게 네가 잘못이 아니가 이것만이 네. 그 학생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어린 사람들도 와가지고 배가지고 그 신기하고. 돼지 저금통 털어가지고 그쵸. 오는 거 받을 적마다 내가 마음이 참 아파요. 네네. 저럴 때게 돈을 보태가지고 저 말이지 뭐 따뜻한 게라도 하나 미기가지고 보내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는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에 걸리겠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네. 뭐 무식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때에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갖고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91년도에 네. 김학순 할머니가 대목을 시작했고 네. 마지막에 이거를 고치고 마지막 하는 거는 영수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 혼자 결심을 했어요. 누구한테도 안 가고 그걸 보고 영수야 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하니까 맞다 그래요. 네. 맞다 그러고 내가 울면 같이 울고 네. 웃으면 같이 웃고 하기 때문에 둘이서 그걸 보고 의논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 것이 네. 했는데
그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네. 나오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30년 동안 같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갔나 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네. 아유 이게 아니고 다른 게 자꾸 나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의도와 상관없이 그게 예. 조금 번졌다 그죠? 예. 네. 이나영 그 정의연 새 이사장 예. 네. 만나셔갖고는 평화의 소녀상을 계속 건립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가슴이 정말 뭉클했던 게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언제가 이런 평화의 소녀상 건립할 것인가. 동경 한복판에 소녀상 건립해서 일본 사람들 모두가 전쟁 또 그 전시에 그 선풍에 대한 그 참여를 할 때까지 한다. 그 말씀 그렇게 주셨는데 말씀하셨어요? 정말 참 이 대목은 우리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요. 예? 저희 일이니까 제가 할 일 네. 했고 해서 소녀상은 다 모든 할머니가 다 소녀상이 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예. 예. 제가 있으면 저거 또 다른 할머니가 계시면 또 다른 할머니가 하고 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도 이제 할머니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이랬는데 그나마 다행히 유미아이가 30년 동안 했는 걸 해결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이걸 팽개치고 갔기 때문에 이것만이 내가 했는데 고음악이 다 나오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 해서 어떻게 하나 하면 대보 방식을 바꾸지. 이제 집회 방식을 집회 방식을 네, 바꾸자. 방식 네. 바꾸지. 아주 끝낸다 소리 아닙니다. 아니고 사죄와 배상 차근 접쳐가지고 딱 놔뒀다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거는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학생들한테 네. 30년 동안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해결 진상 규명해야 되고. 위안부 문제 네. 배상과 예산과 사죄를 해라. 사죄 받아야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일본은 아베가 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와봐 불에 태워버려요. 하하, 이런 아베 같은. 네. 살아버리고 이런 아베 같은. 네. 학생들한테 뭐라 하나마 한국 거짓말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 시켜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물으면 네. 한국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한일 간에 이웃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그렇죠. 한국하고 이웃이에요, 이웃 나라니까 예. 무슨 큰 원수 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가 뭔지 왜 사죄를 배상을 하라 하는지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양국 간에 교류를 해서 네. 학생들이 오고 가고 국민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 올바른 역사를 가리키고 배우고 하면은 아 한국이 왜 일본한테 사죄하고 배상하라 했나 이것을 알아야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이 네. 주인입니다. 맞아요. 그 나라 주인입니다. 맞죠, 맞죠. 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이 참 중요하다. 제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저는 또 장학금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하려고 도움도 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도 이제 좀 도와줄 거예요. 네. 도와주면 네, 네. 학생들 교류를 하면 네. 일본 학생들이 오면 네. 그 역사관 있는 거기에다가 교육관을 교육관 지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예. 지어서 옳은
공부를 시키고 옳은 역사를 또 보여주고. 한국 학생들이 가면 또 공부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금이라도 네. 그 해가지고 그 장학금을 네. 해가지고 여기에 교류하는데 네, 네. 썼으면 얼마나 예. 아, 예.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네. 그걸 안 하려고 그랬다가 네. 하랍니다. 하셔야죠. 예, 예. 하랍니다. 그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게 얼마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 이낙연이 이사장을 정현 이사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아, 예. 할머니 부르셨구나. 왜? 그 사람이 처음에부터 제가 가면 제가 뭐 좋은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감정이 불같이가 있는데 예. 처음에 만날 때까지 어른이 어버이날 만나려고 했거든요. 네네.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빨리 진연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고 불러서 말씀을 들었구나. 첫머리는 이제 그 이사장과 그렇게 의논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각 시에 뭐 토영 네, 저. 거기에 대표 나는 이제 대표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대모 방식을 바꾸자 하니까 교육 역사관 있는 데는 교육장을 지어라. 그리고 그렇죠. 예.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대구면 대구 또 토영이면 토영 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에 피해자가 있는 줄 알지. 그렇죠. 밤낮 대상을 앞에서 하니까 전대 그것만 가고 나눠지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를 해서 원수를 삼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풀어나가자. 된다. 풀어나가자. 사랑해야 예. 된다. 하는 결국은 일본도 어머니 말씀처럼 네. 그렇게 그 사죄하고 그런 진실을 규명하고 배상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이런 거 모든 거 어머니 말씀하셔서 그게 동참을 하지 않으면 거짓 역사에 속는 맞습니다. 후진들을 길러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짓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맞아요. 정신이 형성된 세뇌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일본을 맡아야 될 청년 세대들 얘들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미래가 정말 암울한 거죠. 불안하죠. 그 어머니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거국적이고 네. 세계 평화 지향적인 그런 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참 대단한 게 이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수요 집회 방식을 일본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거는 그야말로 네. 관련 단체가 있는 창원이나 거제나 아, 통영이나 다니면서 뭐 부산이나 뭐 대구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런 곳에서 다 오늘 그 집회를 하시면서 전체 모든 분들 이달은 어디 가고 이주는 어디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전국적인 국민적인 각성을 시켜내는 그런 거 노력을 해야 안 되냐. 그건 맞는 그 말씀 말씀인 것 너무너무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수요 집회가 23년 됐잖아요. 네. 이 23년 수요 집회의 역사를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거 제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특히 어머니 말씀이 이 역사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도 시켜내면서 또 역사 교과서에도 등재도 하고 우리도 그렇죠. 등재하면서 일본도 하도록 네, 사회 자꾸 해야 안목도 되죠. 가고 하는 이런 거 역사 공부를 시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후진들을 길러내는 중요합니다. 그를 매진하시고 싶다는 그 말씀인데 참 가슴 뭉클하합니까? 또 그 미래가 그 밝은 미래가 안 보입니까? 지금까지 어머니가 이제 이래요. 2007년도에 미국 그 하원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유사한 그 일을 하지를 못했던 걸 어머니가 대단하신 정부 도움 하나도 안 받으시고 누구한테 후원도 안 받고 오로지 개인 독자의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 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본 위안부 문제의 그 인권유리 이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미국 하원이 대단했어요. 그걸 비판하는 결의안을 도출하도록 맞죠. 그래 만들었어요. 대단한 이건 정말 분이에요. 그 역사적인 그 쾌거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그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 부분하고 또 뭐 어머니 하신 걸 보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하고 네네. 연대하는 그래서 이제 세계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거 인류의 마음을 모으시는 그런 일도 앞장서시고 또 2015년도 아베가
미국 방문해갖고 자기들 죄진 거 없다고 막 발설을 하려는 그 찰나에 어머니 그때 시위를 하셨죠. 거의 그림자 시위라고 유명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같은 2015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시위에서 그 기린비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이건 또 그 한 2년 뒤에 네. 기린비가 또 건립이 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참 세계사적으로도 그 아주 뚜렷이 남을 그런 그 업적을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그걸 앞장서 살아있는 이래오신데 역사관이신데요. 그래서 어머니 상을 뭐 받으신 뭐 것 같아요? 받으셨어요? 뭐 받으셨어요? 이런 정도 국제적인 활동, 국내적인 활동, 또 어머니는 또 뭐 하시냐면 사드 반대, 국제평화, 전쟁 없는,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서 사드 여기도 나가시고 또 박근혜 때 국정농단 그게 보다 못 하시는 어머니 나가시고 촛불집에 참여하시고 어머님이 안 이런 계신 거, 데가 안 없는데요. 우리 사이에 그 민주의 예. 의 올바른 모습을 그 견인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평화로운 또 모두가 공존하는 그런 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일하시는데 네네. 이런 정도가 되면 그러고 또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네. 어머니 해오신 일들이 다 국내외 언론에 그러니까요. 대스특별되는 그런 거 삶을 지금까지 굵직굵직하게 계속 막 그죠? 견제하고 계세요. 상을 뭐 받으셨냐면요. 네. 많은 자잘한 것 빼고요. 네. 한 몇 가지만 얘기드리면 2000년에 네. 존엄과 명예의 여성을 위한 2000년 인권상을 받아가셨고요. 또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 네. 그 상원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으셨어요. 아.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예산인권상. 예산인권상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지사인데 예산 이인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대단한 그분의 호를 따서. 민족지사신데 네. 이번에 호를 따서 대구 변호사에서 만든 상이에요. 이 1회 수상자이시다 합니다. 이런 국내적인 그런 거 인권과 관계된 또 평화 관계된 상을 따오시는데요. 저는 참 늘 속으로 죄송한 게 예. 우리 정부에서는 네. 온갖 인권 행사에 네. 어머니를 대한민국 인권 운동에 가장 상징적인 네. 그런 어른이자 인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서 타고 초청하고 하면서도 네. 어머니한테는 네. 국가 서운이 없어요. 왜 없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수수박으로. 서운이 없어요. 옥수수수반데 그럼. 그래서 이번은 네. 우리 심생하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네. 재용 TV 네. 그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뜻을 같이 모아서 우리가 이 용자 숫자 어르신 이 용자 숫자 어머님 네. 대한민국 정부의 성운이 빠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되죠. 그거를 우리가 확, 꼭 좀 실천하겠다 하는 거를 우리 구독자 우리 둘이 왜 할게 없어요, 우리 할게 아, 네. 섭섭하지. 그동안 섭섭합니다. 너무 네. 그 많은 네. 애를 써오셨는데 네. 또 새로운 네. 새로운 형태의 수요 집회, 네. 그 전국 안에 이런 뭐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는 운동의 형태를 또 제시를 해주시고 또 역사관 전 곳곳에 짓는 문제 또 이 호칭을 또 통일도 했어요. 그렇죠.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신 통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머니가 그동안 평생 바쁘셨어요. 그 인고 끝에 나오신 그런 거 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 후지들한테 물려주신데 우리들 그 뜻을 잘 받들고 그렇죠. 또 거기에 그 많은 풍성한 젊은 세대들의 아이디어 좀 보태갖고 어머님의 방향대로 그렇게 꼭 성공해 나가도록 다짐을 한번 합시다. 다짐합시다. 예, 예, 하기. 네, 예, 어머니. 저희들이 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정말 일선에서 앞장서서 여성 인권운동가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참 부끄럽고요. 저는 뭐 하고 있었나, 밥만 먹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할머니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아니면 뭐 소감이나 지나간 건 다 좀 접어두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있다면 희망이나 뭐 소감이나 이거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우리가 힘을 내요. 그건 맞아요. 건강하셔야 돼요. 일단 어머니가 건강 힘을 챙기시고. 예. 이재용 씨가 네. 치과에 내가 이만 막 이렇게 보시는 줄 알 때면 그게 아니네. 진짜 어머님 닮으셔가지고 아니, 그러네. 이제 신경 건강님도. 많이 써 예. 있었네. 치아 속에
이빨 속에도 세상이 다 있어. 아니, 아이고, 저 아들은, 네네. 어머님 얼마나 좋아하신대요. 저 아들은 입만 따라보고, 입만 하고, 입속만 보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또 뭐 네. 선거 있으면 선거 나와가지고도, 네. 아이고, 이번에는 진짜 네. 될 줄 알았어요. 그 아시겠죠. 그랬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강하겠노 싶었는데 네. 별 생각 그냥 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이재영 씨뿐 아니고 네. 예. 모든 사람들이 네. 예.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건강하고 네. 예. 이렇게 있는 것도 여러 분들이 많은 그 분들 이런 감사하고. 부분들이 네. 지금 분산돼 있어요. 그렇네요. 어머님을 그러니까. 또 예. 도움다기보다는 네. 어머님의 그 삶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분들이 다 각각 분산돼 있는데 이렇게. 이걸 이제 모아서 정말로 시너지 있게 뭐확 전쟁 불타올랐으면 좋겠다.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네. 만드는 데 같이 힘을 모아 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우리 기억합시다. 네. 이 용자 숫자 네. 할머니, 네. 저한테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니. 대한민국 정부 성은 꼭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은 꼭 필요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요. 건강하셔야 돼요. 소남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파이팅. 사실 저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이고, 몰라 아닙니다. 이제는 네. 예. 그래도 그나마 음. 저 하늘나라 가서 네. 할머니 형님 동생들요 내가 해결하고 왔습니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기뻐요. 아. 그거 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되는 겁니다. 저 이따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같은 마음이죠. 이 많은 거는 수도 없이 많은 거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반드시 네. 이 세계 평화가 오기를 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저도요. 반드시 평화가 올 겁니다. 저도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영수 할머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푸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열정을 배워서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영TV 제 인터뷰 첫회 이용수 할머니 편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시고요. 꼭 우리 이용수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